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서울 동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재지에 있던 그 김용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포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했는데요. 지금 재판 관할에 관한 31조 그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처장님, 우리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죠. 네, 다만 31조 예외적으로 단서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권한을 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죠. 네. 지금 동부법원하고 그다음에 중앙군사법원에도 지금 영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글쎄요, 제가 묻는 질문은 중앙지법이 원칙적 관할 법원 아닙니까? 네, 31조 본문에는 서울중앙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것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법의 해석은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단서 조항은 피의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가 편리하게 여기저기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해놓은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일에 그 관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그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처장님, 다수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또 형식적 권한이 있다 해서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가 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한 여론몰이에 의해서 몰아붙여간다면은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들은 의견이 찬반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가 하루 이틀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무만 정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 행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그 후속 행위들이 위헌의 판단이 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대통령의 직위 상실될 것이고 거기에 이후에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막대기 잡범을 구속하듯이 또한 여론몰이하듯이 해서 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수사와 또한 재판 또 탄핵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수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 사건 수사를 할 것입니다. 예. 역시 수사권도 있고 관할권에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동일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자, 이렇게 1차 영장 발부,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다시 2차 영장 발부, 이렇게 법원에 거듭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위법적이다라고 하면서 집행에 거부하는 것,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이론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법치주의 존중의 취지에서는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관님, 법무부 차관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차관님, 아까 다른 의원의 질의에 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없습니다. 예, 없고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잠깐만요. 예, 예. 이 영장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들어가 주십시오. 자, 공수처장님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모두 적법한 영장이죠? 네. 자,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고, 방금 이철규 의원도 비록 탄핵이 됐지만 경호 대상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죠? 네. 자, 근데 경호법상 경호의 정의가 뭡니까? 대통령의 위해가 발생할 때 경호권 발동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경호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 맞죠? 네. 자, 공수처에서 수사하실 때 혹시 수사 대상자 폭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생명에 위해를 가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공수처가 바라는 대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 원씩 뜯어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으며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가해질 때 그것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수사기관이 수사함에 있어서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리가 없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장도 적법하고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것을 막아선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범인 은닉 등의 여러 가지 제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